네, 이번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지원 도구인 닥줌 워크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시간에 설명드렸던 닥줌 프로는 윈도우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닥줌 워크북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상에서 온라인 워크북을 제작을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PDF, PPT 문서를 등록해서 온라인 활동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한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 배포받은 활동지를 이제 활동을 한 후 선생님에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제출한 워크북을 평가하고 이제 학생 개인별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때 피드백을 뭐 판서라든가 또는 메모 또는 음성을 녹음을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은 선생님이 작성한 피드백 내용을 다시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학습 코스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크북이니까 이제 페이지별로 이제 다른 활동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가지고 학생들이 페이지별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교과 과정에 맞춰가지고 나만의 학습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유튜브에 저장된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사진, 문서 이러한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를 워크북에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카웃이나 패들렛, 뭐 띵커벨 이런 온라인 수업 도구를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 안에 학생들이 직접 활동 결과물인 사진이라든가 또는 PDF 문서 또는 뭐 동영상 또는 뭐 녹음을 해서 MP3 파일을 활동지 내에서 제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활동지 안에 자료 팝업 버튼 객체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활동지 안에 버튼을 추가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팝업 창으로 뭐 동영상이 플레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진 뷰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문서 뷰어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 mp3 플레이어가 재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버튼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버튼은 세 가지 형태가 제공이 됩니다. 뭐 이미지 버튼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그 버튼에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버튼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문서의 일정 영역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이 영역을 클릭해서 이제 팝업 어떤 자료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버튼 형태가 제공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텍스트 버튼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학생들에게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떤 활동을 하나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클릭하여 뭐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지 안에 버튼이 아니라 실제로 자료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지 안에 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사진 뷰어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사진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제 앨범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PDF 문서 뷰어를 이제 활동지 안에 일부 영역에 지정해 놓으실 수도 있으시고, 뭐 녹음을 해서 또는 음악을 MP3 플레이어와 함께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객체인데요. 선생님이 배포한 활동지에 학생들이 이렇게 메모를 추가하고 텍스트를 입력해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텍스트 박스를 이제 지정을 해 놓을 텐데 그 텍스트 박스를 클릭해서 학생들이 내용을 뭐 답안을 작성한다든가 느낀 점을 적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크롬북이나 갤럭시 탭, 아이패드 이런 디바이스를 보면 이제 스타일러스 펜이 다 제공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활동지 내에 판서 기능을 제공해서 이 펜을 이용해서 직접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제 제출 객체인데요. 활동지 안에 선생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들을 영역을 지정해서 추가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학생들이 활동했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진을 제출을 하면은 사진이 업로드돼요. 이 사각형 안에 이제 사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PDF 문서를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이 이 안에 삽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뭐 녹음을 해서 mp3 파일을 제출을 하면은 여기 이제 mp3 플레이어가 삽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과제물을 따로 뭐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활동지 내에 어떻게 보면 활동지를 채워서 완성을 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제작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선생님이 넣어 놓은 거죠. 가지고 학생이 유튜브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요 화면이 있는데 이 영역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여기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제 활동지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여기 이미지 버튼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DT 바로 보기,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 버튼에 이제 연결시켜 놓은 디지털 교과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이동해서 활동을 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활동지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의 텍스트 박스는 이제 학생들이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의 텍스트 박스는 선생님이 입력해 놓은 건데 이건 학생들이 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어떤 알려주는 공지사항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멘트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판서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그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뭐 원목 자르기 영상, 요건 이제 텍스트 버튼을 선생님이 추가해 놓은 거죠.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 플레이어가 팝업으로 뜰 겁니다.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주황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진 앨범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팝업 이제 앨범 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마무리 학습으로 우리 뭐 이제 그 패들렛이라든가 아니면 뭐 띵커벨 보드나 이렇게 이제 협력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제 보통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버튼을 여기다 넣어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패들렛이나 띵커벨 보드로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링크를 연결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활동지 안에 학생들이 직접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해 놓은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업로드하는 이제 창이 뜰 거예요. 가지고 학생들이 활동했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한다던가,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제출을 한다던가, 가지고 총 최대 5개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개를 제출하게 되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 학생의 활동지를 열어보면 여기 이제 제출한 사진이 여기 보이게 이제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만드신 활동지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요거는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생님이 활동지 안에 넣어놓은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 영상 시청에 어떤 소감이나 느낀 점을 이제 밑에다 적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활동했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위두랑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다시 활동지로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크롬북을 사용하는 예거든요. 그래서 크롬북에서 그 스타일러스 펜으로 직접 판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얘는 여기 이제 파란색 텍스트 박스를 선생님이 지정해 놓은 건데 클릭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력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제시한 여기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는 영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진이 보이게 되겠죠. 이 경우는 사진을 한 2장 정도 제출한 예인데요. 이렇게 2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1번, 2번.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1번을 클릭하면은 첫 번째 사진, 2번 클릭하면은 두 번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뭐 메모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메모를 클릭해서 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보충 영상 클릭해가지고 이제 텍스트 버튼을 추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이 이렇게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학생이 판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판서를 한 거죠.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드랑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가지고 이걸 클릭하면은 위드랑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위드랑 활동을 하고 다시 이 활동지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여기 선생님이 활동을 다 한 학생들은 이 퀴즈 버튼을 눌러서 퀴즈에 참여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이제 준 거죠. 그럼 학생이 이 퀴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퀴즈가 뜨겠죠. 그러면 퀴즈 활동을 하고 이제 활동지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그 온라인 활동지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는 방법은 학생들의 활동지에 직접 판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거기에 메모를 추가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메모를 클릭해서 이제 메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거기 메모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가 이제 페이지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지별로 텍스트 피드백을 입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 피드백, 2페이지 피드백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전체 활동지에 대해서 바로 웹상에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이 그냥 음성으로 녹음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마다 맞춤 피드백을 선생님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피드백 준 화면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쭉 이렇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가려놨는데요. 그리고 제출한 학생의 이름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가지고 그 제출한 학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의 활동지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은 제출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보면은 여기 펜 버튼하고 메모 버튼이 있는데 이 펜 버튼 눌러가지고 학생이 제출한 활동지에 판서를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추가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8페이지짜리인데 예, 페이지별로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음성 피드백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이 학생한테 전달할 내용을 이제 음성으로 녹음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이 나중에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로그인하게 되면은 여기 활동지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나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고 선생님 표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학생들이 표시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우수 활동지로 선정을 한 학생들의 활동지가 추가로 보입니다. 예, 가지고 나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에 내가 작성했던 활동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선생님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제출한 활동지에 선생님이 추가로 판서한 거, 그 다음에 추가로 메모 넣은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우수 활동지로 선정된 학생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학생이 활동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추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페이지별로 선생님이 작성해준 피드백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음성으로 녹음해서 줬다면 여기서 플레이해서 바로 음성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지를 제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선생님 피드백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여기에 제출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제출 취소 버튼을 눌러서 활동지 제출한 거를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활동지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사이트 안내 메일을 드렸었는데요. 예, 각 학교마다 워크북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가 메일에 적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서울 대치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사당중학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상점 KR. 이렇게 하면 사당중학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메일에 알려드린 주소에 접속하셔가지고 우리 학교가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각 학교마다 10개의 계정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님 사용하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캐리스. 예, 예. 그다음에 TA01서부터 TA10까지 10번까지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사당중학교였다 그러면은 사당 ms.ta01서부터 10까지 있겠죠. TA 10번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메일에 알려드린 그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도 메일에 적어놨어요. 가지고 기본 비밀번호 여기 로그인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밀번호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A01 한번 로그인 할게요. 그리고 기본 비밀번호 로그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자, 로그인 되고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프로필 변경 있습니다. 프로필 변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변경 이동하셔갖고 여기 이제 사진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 찍어 놓으신 게 있으면은 그걸 여기 업로드 하시면은 여기에 내 사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제공되는 어떤 이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 이제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 비밀번호 이제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맞게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약 구글 계정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구글 연동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클릭해서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 브라우저에 구글 계정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고요. 제가 로그 아웃 해보겠습니다. 로그 아웃 하고요. 자, 아까는 여기에 이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글 계정 로그인 된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이걸 클릭하시면은 선택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번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글 계정 여기 프로필 변경해서 이렇게 연동해 놓으시면은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하고 프로필 변경하는 거 알아봤고요. 자, 우선 강의실을 하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실 만들기 클릭. 여기에다가 뭐 클래스 이름 적으셔도 되겠죠. 학년 반 적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적으셔도 돼요. 1학년 3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다음에 이건 1학년 대상이다.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저희가 샘플로 과목별로 쭉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기존에 선생님 디자인하신 어떤 포스터가 있으시다, 표지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클래스 이미지 사진 사이즈가 크기가 가로 800, 세로 500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운영이고 여기에 학년 3반 도덕 온라인 교실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록하시면은 이제 등록이 됩니다. 목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등록이 되죠.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강의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내가 운영할 강의실을 뭐 반별로 만드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의미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생님 왼쪽 하단에 보면 선생님 이름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학생이 지금 현재 0명이라는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아무도. 이 클래스에 이제 학생을 이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강의 정보가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수강생 관리 있습니다. 수강생 관리해가지고 학생 계정을 이제 추가해 놓을 수가 있어요. 한번 수강생 관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수강생 일괄 등록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샘플 파일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 아이디하고 이름만 필수 입력사항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S 2022년도니까 22 그러니까 1학년 3반 01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학생 이름 적으시면 되겠죠? 그냥 제가 학생 저는 01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추가했고요.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에 파일 선택 누르셔가지고 방금 저장한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학생이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쭉 학생들이 지금 아까 11명 등록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을 다 추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다시 강의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실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강의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활동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활동지 관리로 이동합니다. 활동지 관리로 이동하고 오른쪽에 활동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활동지 제목을 적겠죠. 예를 들어서 내 사회의 변동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부터 내일까지 지금까지 활동하는 거다. 여기에 대사회의 변동 금지입니다. 그 내용을 적으실 수 있고요. 다음 누르시면은 여기 활동지 타입이 이제 개인별로 하실 수도 있고 모둠별로 할 수도 있거든요.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개인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별 활동지를 하는데 이제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기존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PDF나 MS 오피스 파일 중에서 파워포인트 파일 업로드해서 이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PDF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파일의 활동지의 현대사회의 변동 PDF 이렇게 열기고 완료를 하면은 지금 이 PDF 파일을 이제 서버에 업로드 했잖아요. 그러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활동지 파일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느낌표 버튼을 클릭하셔 갖고 여기 활동지 파일 탭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미리 보기 하면은 활동지 파일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활동지 뷰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 상단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이동, 문서 확대, 축소, 영역 확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맞춤. 페이지 맞춤은 한번 클릭하시면은 폭 맞춤, 페이지 맞춤 이렇게 토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활동지에 각종 요소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있는 버튼은 판서 버튼입니다. 색상을 변경해서 판서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 전체 지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판서 모드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메모 버튼입니다. 메모 버튼 클릭하시고 활동지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메모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지 뭐 크기 조절 가능하시고요. 메모지 색상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X 닫으시면은 메모지 색상도 같이 변경이 되어 있고요. 메모는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죠. 이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가지고 메모지 크기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안내를 메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안내할 내용은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메모를 삭제할 때는 이 유통 버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버튼은 이제 이미지 버튼이고요. 네 번째가 텍스트 버튼, 다섯 번째가 하이라이트 버튼입니다. 이 세 개는 이제 버튼이고요. 문 활동지에 버튼을 추가하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떤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줘서 유튜브 영상을 띄울 수도 있고요. 사진 앨범을 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DF 문서 뷰어를 띄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 버튼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양식, 뭐 아래 한글 양식 파일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버튼으로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학생들이 그 버튼 클릭하면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파일을 전달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mp3 플레이어를 띄워줍니다. 가지고 텍스트 버튼도 다섯 가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하이라이트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띄울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기본 링크 버튼이 나오고요. 여기다 URL 주소를 입력하라고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은 유튜브 동영상을 띄울 때 새 창으로 띄울 건지 그 다음에 요 활동지 안에 다이얼로그 작은 다이얼로그 창으로 띄울지 좀 큰 창으로 띄울지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지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달 다이얼로그 창, 소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링크 버튼은 제공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참고 영상 자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참고 영상 자료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크기 변경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클릭했을 때는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이제 유튜브 영상이 뜨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제작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테스트하실 때는 여기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유튜브 영상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텍스트 버튼 한번 추가해 볼까요? 텍스트 버튼으로 같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주소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창으로 띄우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텍스트 버튼은 배경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배경색을 변경하시고 여기에 그 버튼에 들어갈 타이틀 텍스트를 적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유튜브 영상 시청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죠. 확인 누르면은 그 적은 텍스트대로 이렇게 버튼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크기 변경하실 수 있는데 텍스트 버튼은 이 높이에 따라서 텍스트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런 식이고요. 더 키우면은 더 커지겠죠 텍스트가요. 그리고 적절하게 높이를 줄이면은
이렇게 이제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학생들이 클릭을 하면은 유튜브 영상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버튼은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문서에 있는 일정 영역을 클릭하면은 버튼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이라이트 색상 변경 가능하고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이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크기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영상이 뜨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했을 때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튼은 세 가지 종류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활동지에 버튼을 넣는 게 아니라 활동지에 플레이어나 뷰어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앨범 넣으실 수 있고 PDF 문서 뷰어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MP3 플레이어를 넣으실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클릭하시고 사각형을 그리면 여기다가 유튜브 주소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안에 유튜브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플레이 이렇게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주소를 바꾸고 싶다. 이거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바탕화면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면은 다시 URL 주소나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안에 넣는 거를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진 선택하시고 이 영역 안에 사진을 넣겠다. 그리고 그러면 사진을 최대 5개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파일 선택하시고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제가 3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개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게 서버 주소로 URL 주소로 변경해 주거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3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진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숫자 1, 2, 3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1이 첫 번째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2를 클릭하시면은 두 번째 사진이 보이고 3을 클릭하면 세 번째 사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생님이 제시한 사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여기다가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넣겠다. 고 MP3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주면은 MP3 업로드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은 여기 이제 MP3 플레이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 플레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으세요.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잡고 크기 조절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진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조절 가능하세요. 식으로. 그리고 삭제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삭제하시면은 이렇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삭제되죠. 삭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요 6번째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과제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신데 뭐 유튜브 영상을 과제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과제 결과물로 사진을 받으실 수 있고 문서 파일을 받을 수 있고 뭐 녹음해서 mp3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어떤 오프라인 활동을 한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사진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 사진을 제출할 영역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여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라는 요 안내 문구가 학생들한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클릭을 하고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진을 제출한 사진이 이 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지를 완성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게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텍스트 박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사회 변동의 의미를 여기다 적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시면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안내 문구를 여기다가 좀 제시하고 싶다. 예, 그럴 때도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예, 자, 마인드맵을 예, 판서 기능을 이용해서 예,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죠. 이때 안내 문구는 요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요걸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색상이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건 학생들이 클릭을 해도 예, 아무 일을 안 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거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고요. 안내 문구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학생들한테 안내 문구를 활동지 안에 예, 넣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예, 아까 PDF를 업로드해서 기본 활동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각종 요소들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뭐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예, 텍스트도 입력하고 판서도 하고 메모 있는 내용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제물을 여기다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지를 이게 페이지를 이동하시면서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활동지 이 워크북이 페이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마다 선생님이 이제 교과 과정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쭉 작성하시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학습 코스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설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고 제가 미리 좀 활동지 몇 개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4개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사회의 변동 여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활동지 파일에 선생님이 작성한 걸 열어보면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DT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열어줄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러면은 연결된 디지털 교과서의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뜨면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활동을 하겠죠. 활동을 하고 닫고 다시 온라인 활동지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넣어 놓은 거죠. 그럼 학생들이 메모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충 영상 클릭, 이건 텍스트 버튼이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뜰 겁니다.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위두랑 클릭하면 위두랑 사이트로 이제 이렇게 점프해서 위두랑에 또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고요. 퀴즈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이 이렇게 퀴즈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작성을 하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학생들 명단이 나오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름이 표시된 학생들이 활동지를 제출한 학생들이고요. 검정색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은 그 학생의 활동지를 오른쪽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서 모든 학생의 활동지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각 활동지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판서를 한다던가 또는 메모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텍스트를 입력해서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 피드백은 1페이지 피드백, 뭐 페이지별로 2페이지 피드백 이렇게 나눠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녹음해서 선생님이 음성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각 이제 활동지마다 선생님이 평가 점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학생 03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별표로 체크가 되어 있죠.
이제 우수활동지로 요 03 학생을 우수활동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해서 우수활동지로 만들어주면은 제일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수활동지는 다른 학생들이 로그인 했을 때 이거를 우수활동지로 선정된 학생의 활동지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01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활동지로 가서 여기 01 학생은 아까 활동지를 제출했었죠. 제출한 학생은 이렇게 제출 완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은 왼쪽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있고 그다음에 우수 활동지로 선정된 학생의 활동지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작성한 활동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작성한 활동지에 선생님이 추가로 판서한 거, 메모한 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피드백 준 거를 볼 수가 있고 하단에 음성으로 피드백 준 거를 이렇게 이제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활동지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우수 활동지가 됐구나라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줬는데 피드백에 이거 제출 취소하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제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취소를 하면은 다시 이게 제출하기 버튼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추가로 또는 안 봤던 내용들, 다시 못 봤던 내용들,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들 다시 작성한 다음에 다시 제출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제출 완료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 활동지가 종료되는 기간 전에는 언제든지 제출 취소를 하고 다시 작성해서 재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교과서에서 그 페이지로 직접 갈 수 있는 링크를 활동지에 추가했었잖아요. 그 페이지 링크 뽑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에서 특정 이 페이지에 바로 갈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링크 복사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 복사해가지고 링크만 복사. 이렇게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활동지에다가 이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활동지 제출한 학생들한테 점수를 부여했잖아요. 그 점수는 여기 활동지 점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01 학생은 몇 점이다. 그 다음에 학생 03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지를 제출한 학생은 여기서 바로 활동지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그 학생의 활동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체크 표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면은 01 학생하고 03 학생이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한 학생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표시가 되고요. 지금 하얀색으로 된 학생은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 UI를 띄워 놓으시면은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한 5분, 10분 안에 제출해야 되는 활동지다 그걸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제출할 때 실시간으로 불이 켜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학생이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자동적으로 불이 켜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전자칠판이나 대형 스크린에 이 화면을 띄워놓고 바로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를 보면서 내가 빨리 제출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제출 순위를 누르면은 제출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중에 제출이 끝난 다음에 제출 순을 누르면은 여기 제출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출한 순으로 쭉 정렬이 돼서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하면서 활동지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윤리 활동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한 거냐면은
여기에 왼쪽에 유튜브 영상을, 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넣고요. 오른쪽에 텍스트 박스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자기 생각이나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전동차 만들기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예, 여기에다가 여기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실습해서 완성된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는 영역을 선생님이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걸 클릭을 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업로드 한 거를 보면요. 여기 학생, 01 학생을 보면은 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을 이제 3개를 업로드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학생을 보면은 이 학생도 이제 3개를 올린 거죠.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자기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활동지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교실에서 학생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훑어보면요. 여기 강의 영상 쪽은 영상을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시청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 관리는 학생들한테 과제물을 출제를 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제물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제출해라 또는 PDF 문서로 제출해라 또는 동영상으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나중에 평가하기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제출한 학생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학생을 제출한 사진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3번째 학생은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한 거고요. 5번째 학생은 이렇게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DF로 이제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PDF 문서를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째 학생의 거는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 제출했구나. 이게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동영상 과제도 마찬가지로 제출한 학생의 영상을 오른쪽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플레이어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3번 학생 영상, 4번 학생 영상 이런 식으로 바로 보고 오른쪽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게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은 구글 밋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격 수업 등록해가지고 여기다가 제목 적고 그 다음에 시간 적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 URL 하면은 이렇게 구글 밋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새 회의 만들어 갖고요. 이 회의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7교시 원격 수업이다. 이거는 뭐 내일 뭐 10시부터 진행된다. 이게 원격 수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기 상태로 됩니다. 가지고 내일 그 시간에 도달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진행 중으로 표시가 되고요. 학생들이 바로 이게 참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밋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모둠 관리는 이제 이 강의실에 속한 학생들을 모둠별로 뭔가 활동지를 다르게 주고 싶을 때 모둠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둠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팀 활동하는 거다. 그리고 수동 생성하실 수도 있고 자동 생성하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랜덤으로 하고 팀은 3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하게 되면은 지금 1팀에는 4명, 그 다음에 2팀에 3명, 3팀에 3명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나눠지고 7번 학생을 빼서
3팀에다가 넣겠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완료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팀을 만들고, 모둠을 만들고, 활동지를 이제 배포할 때 개인별로 이제 동일한 활동지를 주는 게 아니고, 모둠별로 다른 활동지를 주어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현황은 아까 강의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영상별로 학생들이 얼마나 봤는지 진도 체크해서 진도율을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6강 영상은 전체 우리 반 진도율이 한 69% 되는데 1번 학생과 3번 학생, 그 다음에 8번 학생은 다 봤는데 2번 학생은 37%본 거죠. 4번 학생은 49% 보고 진도율을 보고 아직 시청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시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학습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수강생 관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학생들 목록을 쭉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 강의실 입장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마지막에 언제 로그인했다. 마지막 로그인한 게 굉장히 오래됐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정 관리는 이제 뭐 일정 등록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작 도구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 그 전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실 나가기 하면 이제 강의실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의실을 여러 개 이제 생성해서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에 1반부터 우리가 뭐 5반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 클래스를 1학년 1반 클래스,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5개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워크북 사이트에는 이제 기능이 계속 추가될 예정인데요. 5월에는 아마 여기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지 PDF를 업로드하고 온라인 OMR 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제출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채점이 돼서 이제 그 시험 기록이 나와가지고 학생별로 그 누적 데이터를 통계를 내가지고 상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될 거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 수업 도구 있잖아요. 뭐 패들렛이라든가 카옥 같은 기능, 그런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